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청입니다. 진행을 맡은 토크청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 전혜선 대표님과 함께 계속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IP 대표이자 국민대학교 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전혜선이라고 합니다. 네, 전해드려야 할 알짜 정보가 수북합니다. 디자인 지식재산권 결정판, 당신의 디자인을 보호하세요. 제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디자인 지식재산권 실전편이라고나 할까요? 예, 어떤 등록 방법이 있고 또 등록된 거는 또 과연 또 어떻게 또 보호가 되는지 그런 걸 또 알려주신다고 또 했는데 말이죠. 자, 보통 우리 저 디자인 지식재산권 하면 저는 그냥 뭐 디자인 추론해서 그냥 디자인 등록 받는 걸로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은 디자인 등록뿐만 아니라 네. 특허나 실용신안권, 또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모든 범위에 디자인이 해당이 되고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는 우리 특허청을 통해서 이제 출원 및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이제 등록이 되어야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작권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신의 디자인이 저작물로 이제 인정이 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저작권 등록이라는 것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등록을 해야 되네요. 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 경우 저작자나 저작 연월일을 추정받을 수가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좀 유리합니다. 유리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이 4가지 보호 장치 중에서 내 디자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의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하고요. 네. 디자인의 구조나 기능, 아이디어가 포함이 돼 있다면 그것은 특허나 실용신안권으로 네. 또 내 디자인이 가지는 브랜드의 심볼이나 네이밍 같은 경우는 상표권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디자인의 특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중첩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고요. 네. 출원한다고 해서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될 경우도 대비해서 전략적인 중첩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굳이 다 이걸 갖다 출원을 해 놓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디자인을 대량 생산해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한번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렇게 해 주시죠. 한 A라는 소규모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 회사에서는 모자 위에 이제 마스크를 얹어서 네. 이제 마스크 모자, 일명 마스크 모자를 모자. 출시를 했었는데 네. 얼마 후 그것과 유사한 그런 마스크 모자를 B라는 기업에서 이제 출시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A라는 기업은 도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표절 의혹을 제시를 했고 이제 이에 대해 B 기업 측에서는 또 그 표절 의혹을 제시를 했으니까 네.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또 이제 네. 맞대응을 하게 된 거예요. A 회사에서 처음 마스크 모자를 개발할 당시가 2014년인가로 나와 있었는데 네. 보아하니 이제 2010년에 이미 그 기능에 대한 특허가 이미 나와 있었고 네. 또 소멸이 된 아. 상태였나 봐요. 네네. 그래서 특허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용 분쟁이 생겼을 때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이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산업재산권인 특허나 디자인권이 있었다면 좀 더 강력하게 그렇죠. 좀 네. 대응은 했었을 텐데 디자인권을 시도하지 않은 탓에 좀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하게 되면은 특허 하면은 상표 디자인까지 그냥 같이 이렇게 묶어서 네네. 하는 게 특징이 디자인의 특징이 있다면 그렇죠. 반드시 디자인권도 꼭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의 제품에도 디자인 요소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디자인 등록도 개수대로 하는 게 그게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다른 분쟁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 또 예, 예. 네. 네. 예전에 주식회사 어린농부라는 회사가 네. 약간 좀 음식과는 안 어울리는 똥을 모티브로 똥빵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네, 대충 상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만들 때 이제 틀도 있고 빵도 있잖아요. 네. 근데 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했었으나 아, 그 똥빵 그 자체는 보호를 안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회사에서 또 김씨라고 칭할게요. 네네. 김씨라는 사람이 똥 모양 빵을 만들어서 네. 그것을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어린농부라는 회사에서는 먼저 만들어서 판 그 똥빵을 근거로 해서 네. 이제 김씨의 디자인권을 무효를 시킨 거예요. 네. 나중이니까. 근데 이제 음식으로서 그런 모양을 가졌다는 거는 참신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디자인권으로 처음부터 출원을 했었다면 뭔가 이 빵을 독점적으로 팔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무효시켰을 때는 세상에 알려진 후였고 그렇죠. 네. 또 누구도 권리화를 하지 못했으니까 네. 좀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디자인을 기획할 때 그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 틀이나 빵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 특징적인 또 다른 것 다 중첩적으로 보호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디자인 창작 포인트에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중첩해라. 즉 다양한 권리망을 형성해라라는 우리 전 대표님의 말씀이셨는데요.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우리 지식재산권 필수 팁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할 때 네. 출원인과 창작자가 좀 구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출원인은 기업인 경우, 네. 출원이 기업이고 창작자는 디자이너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인이어야 되겠죠. 네, 이 경우에 디자인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이 경우는 뭐 권리 주체에 대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다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죠. 예, 하나, 둘, 셋. 정답은요? 정답은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를 경우 디자인권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네. 오직 출원인에게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명이나 타인명을 출원인에 기재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 창작자는 계약을 통해서 수익 배분을 기업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것도 얘기해서 정해놔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디자인 출원 시에 도면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오해하시는 게 내 디자인의 특징을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하면은 네. 그 보호 범위, 권리 범위도 넓어진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면상의 디자인의 특징을 좀 적게 표현을 해야 오히려 권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제3자가 도용을 하게 되면은 특징을 베끼지만 조금 바꿔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디자인 출원 시 도면을 작성할 때 내 디자인의 특징을 약간 부분적으로 도면상에 표현해서 네. 출원을 하게 되면요. 타인이 그 특징적인 부분만 도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바꾼다 할지라도 침해가 성립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뺏겼기 때문에. 네네네. 권리 범위가 더 넓게 적용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네. 이때 활용되는 이 제도가 부분 디자인 제도라는 것인데요. 그게 부분 디자인 제도. 네네네.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해서 출원할 수 있는 제도고요. 디자인을 제대로 보호받고 모방품의 출시를 저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활용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IP 우리 회사의 대표로서 앞으로의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디자이너들은 모두 다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창작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인식을 많이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독보적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다양한 교육이나 컨설팅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의 활약상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혹시 못 보신 분이나 뭐 방송 일부 뭐 살짝 놓치신 분들은 뭐 다시 보기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방송 이후로 디자인 지식재산권을 몰라서 특히 우리 창작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말끔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 법은 그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권리가 있어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그 권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를 받으려면 행동을 해야 되죠. 자, 그 행동이 바로 뭡니까?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이라는 것, 그게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 장시간 함께 해주신 디자인 IP의 전혜선 대표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저희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국민 모두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